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금 첫 번째 방에 들어왔어요. 이 전시 자체가 컨셉이 집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전시장에 가면 섹션으로 분류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시장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죠. 다 방으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방은 굳이 따지자면 작가님 방이에요. 작가님 방. 작가님의 내면을 보여주는 자화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분 자화상 굉장히 많이 그리는 방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죠. 자화상을 그릴 때 꽃을 그리잖아요. 지금 꽃을.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에바 알머스는 피지 않는 꽃은 그리지 않는데요. 사실상 이쁜 걸로 따지면 이 첫 번째 방이 제일 이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림 볼 건데, 이 그림의 제목 또한 이 방과 어울리게 활짝 핀 꽃이에요. 활짝 핀 꽃.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수많은 꽃들은 지금 뭘 표현한 거냐면, 그냥 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태어난 내면의 힘을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면의 힘. 자, 포인트가 나와요. 이번 설명의 첫 번째 포인트. 글이 써져 있죠. 글이 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전시 보다 보면 뭘 느낄 거냐면, 아, 이 작가님은 아무리 작은 그림이어도 글이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저거 지금 스페인어인데 저게 왜 써져 있냐면, 이 작가님 독특한 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림을 그릴 주제가 생각이 나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글부터 써요. 이분은 항상 캔버스에 글부터 써놓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 전시를 제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시에 놀러오는 사람들 중에 스페인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분명히 계속 보다 보면 대체 뭐라고 써놨나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게, 이 작가님의 그림은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림의 제목을 안에 써놨죠. 그리고 저희가 번역을 해서 제목이라고 옆에 써놨잖아요. 지금 이거 다 이 안에 써져 있는 글이에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분이 뭘 하냐면 대부분은 단어를 써요. 스페인 단어를. 근데 문장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건 제목이 안 돼버렸다는 거죠. 이 그림이 대표적인데, 내가 이 그림을 작가님 의도대로 보겠다. 그러면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무 이쁜 말이거든요. 당신의 내면에는 꽃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 그림의 주제인데, 작가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꽃과 같은 내면의 힘을 갖고 태어난다. 근데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꽃이 어떻게 될까요? 시들죠.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스스로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이 그림은 발라진 그림을 보면서 내가 갖고 태어난 내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라는 그림이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 이건 약간 에피소드인데, 작가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왔어요. 한 2주를 같이 보냈는데, 여러 가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림은 무조건 여기다 걸어. 이 그림은 절대 다른데 걸지 말라 했어요. 왜 이 그림이 여길까요? 왜 얘는 여길까? 맞아요.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마주하죠. 지금 이 그림 입구랑 바로 정면에 위치해 있어요. 약간의 측면도 아니고. 들어올 때 그런 느낌 안 주셨어요? 전시의 컨셉이 집인데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더니 문 앞에서 환영의 인사를 하고 있죠. 맞아요. 이 그림에 걸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전시장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환영의 인사로 이 그림은 여기다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하셨어요. 자, 이분의 그림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아무리 작은 그림이어도 내가 살면서 느낀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분의 그림은 딱 이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어느새 또 오셨네.
네, 쭉쭉 들어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이쪽 다 보긴 할 거라서.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좀 만나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에 담긴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에. 이 그림에 굉장히 이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뭐냐면 에바 알머슨이 장미 한 다발을 안고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한테는 사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시가 달렸죠. 장미를 품기 위해선 가시까지도 함께 품어줘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장미의 가시처럼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단점까지도 품어줘야 된다.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리셨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만 뽑을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 다 작가님이기 때문에 아무 그림이나 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자, 먼저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사람은 1969년 스페인에서 태어납니다. 그림에 언제부터 흥미를 느꼈냐면 생각보다 어려요.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학교에 갔는데 미술 시간에 우리 보통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법, 어떤 기술적인 면을 알려줬을 텐데 이 미술 선생님 그 어린애한테 그림 잘 그리란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미술 시간에. 근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가 비어있는 것, 종이나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너만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주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종이 안에 너만의 우주를 마음껏 펼쳐봐라. 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 처음 그림의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에바 알머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에너지가 넘쳐요. 엄청 활발해요. 제가 이번 연도 들어서 만난 사람 중에 에너지가 제일 넘칠 거예요. 옆에 느껴져요, 이 사람 에너지가. 자, 근데 반전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 어린 시절에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성격 자체가 변해버려요. 어린 시절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성적이죠. 근데 그냥 내성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내성적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못해요. 말을 못했대요, 이분은. 근데 뭘 깨 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전해줄 수가 있구나. 그때 느껴요. 나는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겠다. 그때 시작이었다라고 해요. 자,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스페인에서는 2005년에 코카콜라 광고에 작품이 사용돼요. 그때 대중적인 이미지가 확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당연히 한국이죠.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에바 알머슨은 스페인 화가인데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훨씬 많은데 언제 처음 왔냐면 2008년에 한 지인분의 소개로 한국의 아트페어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지인분이 이 전시도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2년이 돼서.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인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해. 근데 그 전까지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어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어. 무슨 생각했냐면 참가는 하는데 설마 일면식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내 그림 좋아해 주겠어? 이러고 출품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나죠. 2008년 아트페어에서 빵 터져요, 이분.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에바 알머슨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달콤하게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만든다. 이 평가를 받은 이후로 한국에서 인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점점 올라가더니 대기업들이 콜라보를 요청하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은행, 스키푸드, 엔젤리너스. 이 중에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화가가 69년생 젊어요. 엄청 젊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스페인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연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인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좀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이분의 별명을 듣고 가야 돼요. 별명.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 이 전시의 제목을 지었어요. 이 전시의 제목 사실 별명이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행복을 그리는 화가. 행복을 그리는 화가였죠. 자, 실제로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림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저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우리 내면,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랑하는 마음, 행복에 대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예술가 입장에서 캐치를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이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전에 했던 도슨트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마르크 샤갈전을 했었어요. 마르크 샤갈전. 이 장소에서 지금 1층에서 피카소가 열리고 있죠. 그런 도슨트를 담당하게 되면 도슨트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이에요. 지식의 전달. 그 시대가 어땠고 큐비즘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전시는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작가가 살아있죠. 건강하세요. 아닙니다. 뭐 아프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 건강하셔서 좋은데 자 그래서 뭘 하셨냐면 전시 첫 번째 주에 매니저랑 통역을 붙여서 도슨트를 들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자기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듣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 도슨트 인생 중에 제일 떨렸거든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 떨리는데 근데 이분이 다행히 뭐라고 했냐면 도슨트 좋다. 내용 다 좋은데 그 대신에 뭐 그림 뭐 재료? 기법? 이런 거 다 빼라. 그런 거 해줄 필요 없고 대신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놨으니까 나 대신 전해달라. 이거예요, 이분의 도슨트는. 그래서 사실 이 도슨트는 뭐 미술에 대한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만으로 좀 차 있으니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방에서는 이 그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 제목이 얼기설기거든요. 얼기설기. 몇 년 전에 상하이에서 전시를 열었을 때는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중앙에 걸려요. 원래 메인 작품이었어요. 자,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벽에 그림을 건 다음에 뒤에 이어 그렸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시장 들어오셔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전부 작가님이 붓으로 직접 그린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벽화들. 자,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메인 작품으로 걸릴만 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담았어요. 간단하게 담았는데 제목이 얼기설기잖아요. 편한 인생 그렸을까요? 편한 인생? 아니죠. 얽히고 설킨 인생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당연히 이 그림의 포인트는 주인 말은 지지도 안 듣는 머리카락이죠. 지금 통제를 못 하잖아요, 주인이. 이게 지금 인생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인생이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런 알 수 없는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작가님 좀 재밌는 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런 인생과 같은 일을 계속 겪었대요. 뭘 겪었냐면 분명히 자기는 의미를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계속 그리다가 완성이 됐을 때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뭘 했을까요?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부족해서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계속 자책을 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받아들여요. 아,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내 인생의 일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 간단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 근데 받아들인 작가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울고 있나요? 웃고 있죠. 하다못해 그림 한 점을 그릴 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되겠나. 인생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돼도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를 담은 그림이에요. 왜냐? 내가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 전시의 홍보가 너무 꽃으로만 됐어요. 다 꽃 그림만 있죠, 어디 가나. 근데 꽃이 아닌 그림도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게 많다라는 거. 저는 그 중에서는 이 방에선 이 열기저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번째 방에 왔는데 이 방의 주제가 뭐냐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딱 이 그림 봤을 때 첫 번째 방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림이 지금 바뀌었어요. 첫 번째 방과 이 그림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 왔는데 배경이 생겼죠. 배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서는 배경이 없었어요. 있어도 어딘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일부러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거 뭐냐면 이분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의 주제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다. 배경을 없애버리죠. 안 보이게 그려요. 어딘지 알아보기 힘들게. 근데 그림의 주제가 사회, 자연에 대한 이야기면 어딘지 알아보게 그린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보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보셔도 혼자 보실 때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우리 이 그림 집중적으로 좀 할 건데 이 그림만 설명해도 작가님 주요 설명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이 그림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전시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도 작가님의 신작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장소이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어요. 자, 근데 혹시 아까 개인 관람 미리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볼게요. 어디가 익숙하지 않아요? 남산타워도 있고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여기 많이 놓치시는데 쌍둥이 빌딩도 그려놨어요. 지금 얘네들 한국의 가정이에요. 한국의 가족. 자,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자, 근데 안 생기긴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렸냐면 딱 2018년에 그리거든요. 2018년은 에바 알머슨이 한국에 온 지 10년째죠. 한국인들한테 선물한 거예요, 지금. 선물. 일부러 그려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재밌는 설명은 지금부터 나와요. 사실 에바 알머슨의 그림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녀가 한 명이 있어요. 뭐 누군가 아줌마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데 근데 제대로 보려면 어디 있냐? 저쪽에 소파에 앉아있을 거예요. 앉아있죠? 자, 쟤예요 지금. 쟤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 가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제가 계속 나올 건데 쟤는 딱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작가님 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이끌어가주는 나레이터 같은 역할이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녀가 나왔다 다 작가님으로 알아요. 다 작가님. 근데 오히려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꾼이에요, 이분은.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자, 근데 자, 이제 보세요. 배경 봤어. 계속 나오는 소녀도 봤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 그림에 인물만 8명이 나와요. 8명. 이 애기까지. 근데 한번 여기 서서 이 8명의 표정을 다 한번 봐보세요. 표정. 뭐가 느껴지세요? 이 전부 안에서? 표정이 어떨까요?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출구로 나갈 때까지 이 얼굴만 볼 거예요. 차이가 있다. 어떤 친구는 눈을 살짝 감거나 콧구멍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비난의 글이 올라와요. 이 작가님은 이 비난을 가끔 계속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비난의 글인데 아니 내가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은 화가라는 사람이 그림을 복사 붙여넣기라고 있더라. 화가가 아니다. 맹비난해요. 이거 정말 가끔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도슨트로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이 작가님 똑같은 얼굴이 포인트예요. 똑같은 얼굴. 지금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데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생각보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초상화처럼 인물마다 표정을 계속 힘을 써서 그리게 되면 관람객들은 그림을 어떻게 볼까요? 그림 앞에 서서 그 인물과 시선을 맞춰요. 그렇게 맞추고 그림을 보게 되면 딱 그림 보고 이동하게 되면 주변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인물만 생각이 나지
얘가 지금 무슨 표정이지? 지금 무슨 감정을 그린 거지? 자꾸 이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작가님 그림 어떨까요? 제가 이 설명을 했던 안 했던 이 작가님의 그림은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얼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물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게 될 거예요. 배경 자체를. 이거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 얼굴 자꾸 그려서 그 별명이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분 왜 그 별명 얻었냐면 지금 이분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건 주변에 있더라. 우리 일상에. 그래서 자꾸 그려주는 거란 말이죠. 일상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작가님의 그림은 그래서 인물보다는 배경과 소품을 봐야 되는데 소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전시장 밖에서 사진 촬영 많이 하셨죠? 그림 안에 카메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까먹어버렸지만 사실은 다 행복이다. 이걸 그리는 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그림은 이 소품을 계속 찾다 보면은 뭐가 생길 거냐면 어느 순간 공감대가 생길 거예요. 아, 나도 저럴 때 행복했는데, 나도 이때 좋았는데, 이게 느껴지는 순간 그림의 재미가 배가 될 거란 말이죠. 공감대를 느끼는 순간. 오늘 그걸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동하기 전에 이 말을 드려야 돼요. 이분의 그림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일상을 그려요. 우리 일상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설명을 읽어보면 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에요. 가족과 놀러가고 친구와 놀러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분이 자꾸 이걸 왜 그리냐 이런 말이래요. 지루한 일상이 지나고 보니 행복이더라. 이게 이분의 공통된 주제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한번 느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무엇인데? 그림만 벽화를 볼 건데 이 벽화는 살짝 떨어져서 보는 게 좋아서 일단 좀 멀리 떨어졌어요. 자, 이 벽화 보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 무슨 공간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인생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거든요. 사회죠. 사회. 이 세 번째 공간은 사회 속의 우리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전시회의 순서를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첫 번째 방이 뭐였죠? 자화상이었죠. 두 번째 방이 가족이었어요. 지금 이 공간이 사회가 나왔죠. 딱 봐도 넓어진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작가님 소개할 때 이런 얘기했죠. 어린 시절 소심함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술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바 알머슨의 초창기 작품들 대부분이 자화상이었어요. 원래 자화상 그리던 화가였어요. 근데 자화상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사회랑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그릴수록. 그러다가 지금 사회로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래요. 집이잖아요. 작가님 집. 인생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소심했던 예술가가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됐나. 지금 발전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예술가가 정말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분 사회로 나와서 일부러 사람이 정말 많은 도시 속으로 들어갔대요. 일부러 들어가서 살았대요. 사람들 보려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요. 관찰해요. 몇 년 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관찰을 멈추죠. 그 깨달음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어디다 그려놨냐면 이 벽화 통째로예요. 이 벽화 통째로. 제가 가까이 안 간 이유가 이 벽화는 이쪽 시작하는 벽부터 저쪽 끝나는 벽까지가 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봐줘야 돼요. 한 작품이다. 자, 대체 뭘 깨달았냐? 제 뒤에 소녀가 서 있죠. 딱 중앙에 서 있어요. 소녀가. 저 소녀는 작가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딱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양 옆으로 빌딩들이 세워졌죠. 근데 포인트는 빌딩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밖으로 빼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한. 지금 작가님 뭘 말하고 싶냐면 먼저 이 벽화를 멀리서 계속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비슷비슷하구나. 그게 느껴지면 가까이 가서 개개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 근데 그 와중에도 개개인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말을 해주고 싶었대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개개인은 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벽화 안 그려도 됐어요. 사실 뭐 똑같이 그림만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그래요. 보여주겠다. 작가님 이쪽 벽만 3일 동안 계속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전시회 전에 일찍 와서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뜻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벽화만큼은 작가님의 의도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동하기 전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벽화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존한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타깝게도 예술의 전당 벽에 그려버렸어요. 이 벽화는 이 전시와 운명을 함께해요. 딱 끝나는 순간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공간은 이 세 번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자세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다음 공간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아까까지는 발전 과정이었어요. 이 공간은 무슨 상태냐? 현재죠. 에바 알모슨의 현재 상태예요. 여기 이분 자꾸 뭘 그릴까요 지금? 자연이죠. 맞아요. 에바 알모슨 최근 몇 년간 자연을 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 방에서 제가 이 전시와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에피소드.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끝날 때도 다 돼가니까 전시가 그냥 막 드릴게요. 막 할 건데 어차피 뭐 이제 끝날 건데 뭐. 그래서 뭐냐면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걸 처음에 안 했는데 이 전시를 기획할 때만 해도 그림의 작품 수가 150점이었어요. 약 150점. 근데 지금 제가 이 전시를 얘기할 때 약 200여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늘어났죠.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림을 다 정한 다음에 걸 곳을 미리 짜놔요. 그림이 오기 전에. 그래야 그림이 딱 왔을 때 바로 걸 거 아니에요. 빨리 걸어야 되니까. 근데 난감한 일이 생겨요. 작가님이 스페인에서 한국에 딱 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전시의 컨셉이 우리 집 아니냐, 자기 집안에 걸려있는 걸 다 가져와 버려요. 말도 없이 뒤집어지거든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아니 다 짜놨는데 그림을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말도 없이. 그렇다고 작가가 가져왔는데 안 걸 수도 없고 처음에 짰던 배치와 전부 재배치가 돼요. 이 전시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재배치가 돼요. 전시 오픈 전날까지 밤을 새며 그림 걸고 있었거든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그런 말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깊은 애정이 생기면 나쁜 쪽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전시에 유일한 오게티가 하나 있거든요. 이 공간에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얘죠. 얘 자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자연이 아닌데 얘가 여기 껴있지? 이상한 방구석에 있잖아요 지금. 자, 얘 뭐냐면 원래 없었어요. 없는 친구인데 그림을 걸다 보니까 도저히 걸 데가 없네. 여기라도 걸자. 그러는 거거든요. 주제도 기가 막혀요. 이 주제가 지금 뭐냐면 길을 잃은 소녀예요. 사랑의 길을 잃은 소녀고
제목도 너를 찾아서거든요.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얘만큼은 작가님의 애정이 탄생시킨 조금 불쌍한 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또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초반에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좀 무서워서 안 했는데 끝날 때가 되니까 배는 게 없나 봐요. 이제 좀 중요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이제 이 그림을 볼 거예요. 이 그림. 작가님 설명을 하는데 이 전시장에 있는 모든 그림 통틀어서 하나만 해라. 저는 얘를 할 거예요. 얘 뭐냐면 스페인 속담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똑같이 그렸나 들어보세요.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푸라기 속에서 알곡을 걷어내라. 그대로 그렸죠. 정말 그대로 그렸죠.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속담을 왜 그렸냐면 먼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속담 이럴 때 쓰여요. 지푸라기 속에서 알곡을 걷어내라는 뜻은 최소한의 요소에서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라. 이 표현을 쓸 때 이 속담을 써요. 근데 이거 뭐냐면 에바 알버슨이 그림을 그릴 때 삼는 모토예요. 모토. 이분 그림을 그릴 때 이 속담 생각하면서 그래요. 자, 어떻게 모토가 된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짧아요. 뭐냐면 항상 우리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재미를 찾죠. 취미가 생기는데 저도 전시회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무슨 취미가 생겼냐면 저는 어떤 전시를 가든 항상 사복을 입거든요. 도슨트기 때문에. 관람객이 정말 많을 때 따라 들어가요. 관람객인척.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왜 따라다니냐면 하는 말을 들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림을 보고 도슨트 욕은 하지 않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별의별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 이 말을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 한 4번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안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계속 들려요, 이 말이.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분을 똑같이 따라해 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림을 되게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딱 되게 진지하게 보시더니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그리겠는데? 실제로 이 반응이 이 전시에선 제일 많았어요. 그냥 서 있으면 조금 나도 그리겠는데? 나도 계속 그리겠는데? 이 얘기가 계속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랑 초등학교에서 에바 알머슨 따라 그리기 수업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따라 그릴 수 있으니까 다 따라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전시도 직접 보러 왔고 설명도 듣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보다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에바 알머슨 10살 때부터 그림만 그리며 40년 살았거든요. 그림만 그리며 살았어요. 설마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냐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기준이 이렇대요. 어떤 그림을 보고 와, 저 그림은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실제랑 똑같이 그려주면 된대요. 똑같이 그려주면 잘 그렸다고 평가를 한대요. 근데 에바 알머슨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면 똑같이 그려요. 정말 잘 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은 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린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깨달았대요. 문득 깨달았대요. 그게 뭐였냐면 그림이라는 걸 계속 그려보니까 내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게 세세하게 그리거나 어떤 테크닉을 많이 쓴다고 해서 감정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분 이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림은 계속해서 그리는데 계속해서 단순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분만의 스타일로 고정이 된 게 이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 이게 뭐냐? 아까 속담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의 요소에서 최대한의 감정을 표현해라. 이게 이분의 모토예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보다가 좀 쉬워 보여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면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다음 방으로 바로 쭉 가볼게요. 다음 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손을 잡고 있거나 몸 한쪽을 맞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같이 등장할 때. 그죠? 자, 사랑이에요, 사랑. 작가님이 그리는 사랑에 대한 공간인데 사실 사랑도 생각해보면 종류가 있거든요, 사랑도. 이 작가님 그림 안에는 뭐 불타는 정열적인 사랑이나 극적인 사랑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래된 연인이나 금술 좋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는 분이거든요. 정이 넘치는. 자,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랑 그림 통틀어서 이 작가님이 이 그림에서 한마디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이 공간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함께 즐기고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곳의 주제구나. 바로 이 생각이 들어서 해드렸는데 이동하기 전에 이 공간 일부러 짧게 설명했는데 뭐냐면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슨트라는 사람이 그냥 뭐 정해진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작가의 신념을 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 목적인데 이 작가님을 만나고 그걸 제대로 느낀 적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게 언제였냐면 보통 전시회라는 게 오픈 날짜가 정해지면 사실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다 오픈을 해요. 그 전날. 그럼 그때 누가 오냐? VIP 분들 아니면 기자분들이 오죠. 기자분들 전부 불러다가 기자 간담회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자분들 쫙 앉고 작가님 앉고 질문을 가져요. 질문 시간. 그게 주인데 그날도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돼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기자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다. 현실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데 작가님의 그림은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출구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그림이 행복밖에 없다. 이렇게 너무 많은 그림이 전부 행복이면 사람들이 보다가 싫어질 거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의 진지함을 좀 느낀 게 실제로 이 전시 일하면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너무 보니까 질린다. 지금 언제적 행복 얘기를 하고 있냐. 계속 이 반응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작가님의 대답을 꼭 들어야 돼요.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그림을 보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좋아해달라고 강요는 안 하겠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온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그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존재해온 게 예술이란 거다. 세상에 화가는 정말 많은데 그 모든 화가들이 현실을 그대로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그리면 누군가 한 명쯤은 나서서 이런 게 행복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자기도 지금 유명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내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란 걸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끝까지 거기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걸 듣는 순간 아,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는 신념이구나. 이걸 전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꼭 해드렸는데 지금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시죠. 잘해서요. 말을 잘하는데 제가 지금 이분을 뭐 억지로 멋있게 하려고 꾸미게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통역을 붙여서. 지금 오늘 전시 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전시는 그림도 그림인데 옆에 써져 있는 설명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썼을까요? 작가님이 써요. 이 안에 있는 그림 설명 전부 다 작가님이 쓰신 거거든요. 이분 그림을 안 그릴 때는 글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전시지만 여기 있는 글만 다 읽어도 작가님 에세이 한 권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작가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우리 여기가 도형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림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억지로 왔거든요. 여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만 좀 참아주세요. 이 그림에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왔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그림 딱 볼게요. 어딘지 이제 바로 보이시죠? 서울 남산타워가 또 나왔어요.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사람은 서울을 그렸다 싶으면 유독 남산타워에 집착을 하죠. 이분은 서울이면 남산타워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분이 2008년 처음 한국에 온 날 들린 곳이 남산타워였어요.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데,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훌륭한 예술가들은 예술성이 너무 발달하면서 꼭 다른 한쪽이 빠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님은 사회성도 좋아, 그림도 잘 그려, 글도 기가 막히게 써.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질투 나서 찾아봤어요. 굳이 꼽자면 뭐냐면,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사람은 길을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심각한 길치인데 서울을 10년 왔다. 근데 지금도 혼자 남겨지게 되는 순간 바로 길을 잃어버리죠. 그때 뭐 보고 찾을까요? 남산타워죠. 이분 서울에서 길 잃으면 무조건 남산타워를 찾아가요. 딱 보고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산타워는 자기한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정표래요. 이정표. 그래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그림에 온 이유가 사실 남산타워 때문이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누굴 봐야 되냐면 이 남자를 봐야 돼요. 이 남자, 지금까지 저랑 보면서 온 그림 속 남자와 뭔가 달라요. 머리가 자랐죠. 실제로 머리가 자란 남성 찾고 있는데 얘밖에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온 거거든요. 거의 없어서. 먼저 대체 왜 이 작가님은 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남자는 대머리로 그리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별거 없어요. 작가님의 남편이 대머리죠. 그래서 성인 남자면 대머리지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시나봐요. 모든 남성을 다 대머리로 만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머리를 그리게 되는 사건이 한국에서 생겨요. 한국에서. 뭐냐면 2014년에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었대요. 부산에서. 근데 부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작가님을 더 좋아해요. 난리가 납니다. 딱 전시회가 끝났는데 부산 사람들이 작가님을 찾아갔대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한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작가님의 그림이 너무 좋다. 정말 막 보고 있으면 행복이 느껴지는데 남자로서 계속 보다 보면 묘하게 가슴 한 구석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제가 에바 알머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소통을 해요. 꽉 막히지가 않았어요. 자, 보통 화가 같으면 그냥 우스갯소리 넘기고 갔을 텐데 이 에바 알머슨이 뭘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그리다 말고 그 가슴 아픈 한국 남자가 생각이 나면 머리를 메꿔주죠. 메꿔줘요. 실제로 그래서 머리를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건이 2014년이다 보니까 그 전에 그림 속 성인 남자는 다 대머리죠. 그 이후부터 가끔 가다가 머리를 그려줬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든 에바 알머슨 그림 보는데 얘는 성인 남자인데 머리가 자랐네. 아, 이건 부산 사람들 덕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사실 그림 하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게 수정돼요. 하나 보세요. 이 공간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이 짧아서 그냥 뭐 금방 하고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동 시간에 잠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SNS.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스타그램이란 걸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 오늘 어차피 전시 오셨으니까 바깥에서 사진 이쁘게 찍은 다음에 게시물을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요즘 다 태그 쓸 수 있잖아요. 태그에다가 에바 알머슨이라고 영어로 써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바 알머슨이 좋아요를 누르고 다녀요. 대박. SNS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동시대 화가답게 얼마나 소통을 자주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아까 소통한다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진이 너무 이쁘다, 가끔 댓글도 쓰는 걸 봤어요. 가끔. 그리고 이쁜 사진들 자기 인스타로 가져가서 자랑을 해요. 이런 친구가 왔다, 이런 분이 왔다, 막 이쁘다 자랑하거든요.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 오셨으니까. 제가 이전에 도슨 때는 다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만 했어요. 살아계신 분 처음 봤는데 아, 이게 살아있는 작가 전시의 장점이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통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 파노라마는 정말 짧게 하고 올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설명할 방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방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파마. 작가님은 대학생 때 처음 파마를 접했거든요. 딱 접하자마자 바로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회화만큼이나 파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아까 제가 작가님의 모토를 말씀드렸죠. 여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의 요소에서 최대한의 감정을 표현해라. 이거에 제일 부합되는 건 회화보다는 판화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판화를 찍고 계신 거고,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판화는 찍어내기 때문에 판화란 말이죠. 대체 몇 개를 찍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놓고 찍는데 그걸 써놔요. 판화는 그 판화에다가 항상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알 수 없는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이거 예로 들면은 이 판화는 딱 지구상에 15개 있어요. 15개 이상으로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번째로 찍은 게 이 판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알파벳이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숫자 표기법을 바꿔서 쓴 거예요. 저희도 저걸 읽을 때는 인터넷에 그 알파벳을 친 다음에 검색해서 몇 번째인지 보거든요. 이것도 알고 보시면 대부분의 판화가 다 비슷해요. 어딜 가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사람이 많아서 이동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잠깐의 도슨트 PR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도슨트의 활성화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사람 많을 때 가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전시회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시장에 가면은 항상 도슨트가 있거든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도슨트들끼리는 약간 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친한 도슨트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슨트들한테는 공통된 적이 있어요. 도슨트는 적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적을 처음에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기려고 들어와요. 적이 누굴까요? 도슨트의 적이. 어떤 전시장에 가도 입구 옆에 3,000원 내면 빌려주는 오디오 가이드가 있죠. 도슨트는 무조건 쟤보다 재밌어야 돼요. 열심히 많이 알아주고 저 3,000원짜리보다 재미가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도슨트 듣는 거 어차피 그 오디오 가이드랑 내용 똑같은 거 이야기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정 반대예요. 도슨트들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거기 확정이 되면
오디오 가이드 내용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일단 그건 숙지를 해.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온 것만 얘기해요. 반대로. 그래야 맞죠. 반대로 해요. 어떻게 3천원짜리한테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디 가서 전시 가서 오디오 가이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도슨트 들으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 잠깐 어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공간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에바 알머슨이 생각하는 제일 소중한 방이에요. 소중한 방. 이 그림이 소중한 거죠. 이 그림이. 이 그림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의 원작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딱 한국에 발표가 됐을 때 이 동화책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게 뭐였냐면 저도 궁금했어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스페인 사람이 제주도에서 해녀를 그리고 있지? 독특하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그림 전부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려요. 에바 알못은 한동안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거 그리려고.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 호텔에서 잠깐 묵고 있었는데 약간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호텔 책꽂이에 꽂혀있는 잡지를 아무거나 빼요. 그리고 펼쳤는데 운명적이게도 그 펼친 페이지 안에 제주도 해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는 마치 뭔가에 홀린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빠르게 읽고 결심을 해요. 아, 해녀들은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2016년에 제주도로 가서 해녀가 물질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났게 딱 해녀를 만나자마자 노트를 꺼내서 스케치를 따죠. 스케치를 땄는데 저는 이 방 설명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에바 알머스는 이 동화책을 만들 운명이었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게 기가 막혀요. 자, 이분은 딱 봐서 그냥 노트를 꺼낸 다음에 해녀를 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내요. 에바 알머슨이 해녀를 그린다. 제주도 신문에 실리죠. 신문에 실려요. 그리고 그 신문을 누가 보냐? 또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 다큐멘터리 감독님인 고희영 감독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 신문을 보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해요. 에바 알머슨에게. 왜 했냐면 그때 고희영 감독님이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딱 완성시켰을 때여서 홍보를 해야 될 시점에 에바 알머슨이 그린 거죠. 왜냐면 그게 제주도 해녀 이야기예요. 물숨이. 근데 다큐멘터리 한 편 몇 년 걸려서 만들었을까요? 고희영 감독님.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9년 걸렸어요. 이분은 제주도 해녀 다큐멘터리를 9년 동안 만들어요. 근데 9년 걸려서 만들어놨더니 홍보해야 될 시점에 에바 알머슨이 제주도로 가서 그림을 그리네. 당연히 연락해야죠. 연락해서 딱 에바 알머슨의 그림으로 물숨 홍보용으로 써요. 그림을. 자 근데 그게 딱 첫 만남 하자마자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동화책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예술가란 말이죠. 그 두 예술가가 어떻게 첫 만남을 하자마자 그렇게 잘 통했을까? 이 두 사람은 하고 있는 예술은 달랐지만 추구하고 있는 건 똑같았어요. 에바 알머스는 그림을 통해서 행복을 보여주자 이거거든요. 고희영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큐멘터리만 30년 찍었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이 책이 딱 발표가 되고 인터뷰를 하는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사실 3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왜 찍었냐면 혼자서 해답을 찾고 있었다. 해답을. 그 질문이 뭐였냐면 대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게 존재할까? 자기는 이걸 인생을 걸고 찾고 있었대요. 30년 만에 찾아요. 그게 뭐였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 성별, 국적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무리 어른이 됐어도 어린이의 마음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심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해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찾아놓긴 했는데 새로운 고민이 뭐였냐? 찾기만 하면 뭐해요? 그걸 이용해서 이미 메말라버린 어른들의 마음속에서 동심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둘이 같이 해요. 두 예술가가. 그러다가 나온 해답이 동화책이죠. 동화책. 저는 여기서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희영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동화책에는 약간 신비한 힘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른이 됐어도 눈앞에 있는 동화책을 펼칠 때만큼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지 않냐.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든 게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 방에서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엄마는 해녀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동화책계에서 엄청 잘 팔리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팔리긴 잘 팔리는데 30년 걸려서 찾은 다음에 읽으라고 써놨더니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읽어요. 애들만 읽죠. 이 동화책 전부 애들만 읽어요. 소문이 약간 옆길로 샜는데 이 동화책 기획 단계부터가 성인동화였어요. 성인동화. 어른들 읽으라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길게 쓰면 읽지도 않아. 그래서 최대한 다가가기 쉽게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봐라. 그게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아, 이게 절대 어린이 책이 아니구나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뒤에 영상방이 하나 있어요. 이 동화책을 움직이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상영하고 있는데 저거 의자도 있거든요. 꼭 한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저 동화가 사실 이 전시의 주제이기도 해요. 보시면 바로 느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끝으로 이동해 볼게요. 앉아서 들어와. 저거 말을 하도 많이 읽었어. 말이 많죠? 자, 이제 마지막 방인데 이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이 그림으로도 마지막이고 저를 이동하긴 할 건데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좀 약간 애정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저는 가끔 이 앞에 와서 이 그림을 좀 보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의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따라오게 될 때가 있어요.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전시하면서 에바 알머슨 작가님의 오래된 팬분들도 오잖아요. 그럼 저 도슨트를 듣고 가끔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가 뭐냐면 이러더라고요. 그림에도 힘이 있다. 힘이 있는데 이 작가님 그림이 가진 힘은 그림 앞에서 계속 이 행복한 얼굴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따라오게 되더라. 그걸 느끼는 순간 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행복을 그리잖아요. 이 소녀도 지금 그림 주제가 너무 행복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소녀예요. 이렇게 행복을 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평생 동안 행복만 그리는 화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대체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평생 동안 행복만 그릴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전시 초반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바 알머슨을 한국 사람과 비교를 할 때가 있대요. 근데 생각보다 똑같은 사람과 에바 알머슨을 비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명을 봤는데 그 한국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김혜자? 아니에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사가 크게 났는데 행복 전도사, 행복 에세이를 쓴 사람이 자살을 해서 우울증도 있었고 지병도 앓으면서 보니까 에바 알머슨을 그분이랑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나도 계속 행복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행복할까? 이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찾아봤는데 이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오래 살았다. 나도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았고 지금 유명해졌어도 계속해서 우울과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에바 알머슨은 자신한테 불행이 찾아올 때, 우울이 찾아올 때 오히려 행복의 그림을 더 그렸어요.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렸대요. 찾아서 계속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게 자신한테는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의 그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행복해서 그린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을 때마다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신의 그림을 누가 봤으면 좋겠습니까? 이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보다는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내 그림을 보면서 내 주변에도 저런 게 존재하는구나. 행복이란 게 내 옆에도 있구나.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시만큼은 뭐 그런 생각,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딱 그 행복만 느끼다 갔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저 끝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진짜 끝낼 건데 이 사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딱 이 사진 보자마자 내 도슨트는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런 욕심을 부렸는데 멋있는 데서 끝내면 좋잖아요. 근데 항상 마지막 멘트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드리는 얘기가 바뀌었어요. 한 달 전쯤 바뀌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에바알머슨이라는 사람을 공부한 지가 이제 5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5개월 전부터 모든 공부를 멈추고 이분만 봤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약간 씁쓸해졌어요. 처음에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씁쓸해요. 그게 뭐였냐면 스페인 사람이죠.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스페인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나요. 스페인보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 글을 써놨는데 에바알머슨 그림이 인기가 많은 나라들을 뽑아놓고 봤더니 공통점이 나오죠. 행복지수가 낮아요. 낮은 나라일수록 그림을 더 좋아한대요. 행복을 보여주는 그림을. 자, 근데 그 와중에도 에바알머슨 하면 한국이죠. 1등이에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하다 말고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 행복을 그림으로 봐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시 주제가 하나예요. 이 전시는 절대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행복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무거운 현실 잠깐 내려놓고 내 일상의 행복의 그림을 쭉 보면서 출구로 나갈 때만큼은 조금이라도 행복해져서 나간다. 이게 이 전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 뭐 블록버스터 전시 아니잖아요. 뭐 그림 하나에 몇백억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평가 분석할 거 자체가 없다란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런 전시 보러 가려면 1층에 피카소 가야 돼요. 지금 평가 분석할 거면 이 전시는 하나예요. 다 내려놓고 행복만 느끼다 간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에바알머슨이 몇 년 전에 그림이 아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알머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림에서 사랑을 읽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림을 보고 추억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림에서 희망을 보았으면 합니다. 모두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써요. 자, 그림이라는 게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가들은 그림으로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사는 거 행복하게 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시에서만큼은 저 출구로 나갈 때 들어갈 때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셔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서 굉장히